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 기간 동안 기대됐던 북한 측과의 접촉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만나자는 비건 대표의 공개 제안에 대해 호응도 비난도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미북 대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평양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지만 바로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있는 동안 북한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숙소를 나서는 길 북한 측과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What's been the response from North Korea to your idea of talks? Are you going to North Korea soon, Mr. Began? 앞서 비건 대표는 16일 한국 방문에서 미국에는 협상 시한이 없다며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예정에 없었던 중국 방문을 추가하며 영내 체류 기간을 연장했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초 결렬로 끝난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 협상 이후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 했던 비건 대표의 노력이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북한 측이 비건 대표의 이번 대화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건지는 불확실합니다. 비건 대표는 중국에서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 측에 제재 유지와 함께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이 19일 국무부 부장관 인준을 확정한 만큼 비건 대표는 앞으로 국무부 2인자 자격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뒤 홍콩 문제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대규모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국과의 공식 서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치적인 해결책이며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것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도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도발 위협을 높이는 것은 각본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은 도발 위협 각본으로 이전 3개의 미 행정부를 성공적으로 속였으며 또 똑같은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희망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은 본질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핵 능력은 고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핵,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역지력과 외교력 등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건데 북한의 도발 의도를 면밀히 파악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9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동안 외교의 문은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In fact, I've had at least 2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ctually use that word. Kim tests that ICBM. This is going to be. There's not going to be any diplomacy for a year plus at that point. 그리고 2017년처럼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연합훈련 재개, 인권 문제 제기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robably need some sort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y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And in terms of unilateral actions, I suppose they could move some ships around, but that's been done before. 힐 전 차관보는 특히 중국도 북한의 ICBM 시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중국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화염과 분노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철수를 지시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General Brooks said one of the factors that could have triggered almost an accidental war is if President Trump had ordered a NEO, a non-combatant evacuation order. 그런가 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묻는 VOA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한은 협상에 앞서 입지 강화를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선 항상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 절차를 담은 대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최대 압박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상원 의원 8명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실패 직전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계획에는 영변 등 북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간 단계 합의는 물론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의원들은 또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높이는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 것은 심각한 착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심각한 도발을 암시한 최근 북한의 발언들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지속 부과 등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외교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속도가 현저히 저하돼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의회에서는 북한이 어떤 성탄 선물을 보내든 경제 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미북 간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을 워싱턴 정치권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 67개 비정부 기구와 국제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데 대해 19일 VOA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제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3가지 제안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침묵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달 북송한 북한 어민 송환 관련 진상조사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